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언젠가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윤 집사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졸혼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생소한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심심치 않게 이 단어를 서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처음 조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괜히 매체가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괜히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지 중장년층 부부들은 이혼은 좀 두렵고 네. 조론은 어떨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도 들어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는 사람들인 우리로서는 이 졸혼과 이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또 받아들여야 할지 이혼 전문가 박효순 소장님을 모시고 과연 중장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현재 서울 가정법원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가정의 치유를 돕고 있는 박효순 장로. 이혼 부부의 심리를 연구해오며 가정의 회복을 위해 힘써온 이야기와 위기에 처한 중년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만나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기를 이혼 전문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네. 잘못하면 뉘앙스가 네. 이혼을 전문적으로 네. 진행해 주시는 분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네. 그런 소개해드리면 괜찮으십니까? 네. 처음에 제가 책을 쓸 때는 네. 그 이혼 심리에 대한 책을 썼을 때, 그러니까 그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책꽂이에 놓고 가족들이 오래오래 볼 수 있는 네. 부모 교육이라든지 네. 뭐 상담 이론 책을 쓰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이혼 전문가라는 딱지가 딱 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책 제목 때문에 이혼하려고 보시던 분이 네. 보다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게 저의 이제 희망사항인데요. 네.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아, 이래서 이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독자들이 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네. 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책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한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한 10년이 넘게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마땅히 제가 참고할 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혼 사례라든지 그 이혼 남성이나 여성의 심리를 다룬 책이 별로 없어서 갈망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써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제 책에는 이혼 여성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겪는지 또 이혼 남성들이 어떤 아픔을 겪는지가 잘 드러나 있고요. 네. 또 그 이혼 과정에 특히 자녀들이 되게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자녀들을 부모가 어떻게 공감해주고 키워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이제 법원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법원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법원에 이혼 접수를 하기 전에 상담을 온 부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실제와 사례 중심으로 쓰여 있어서 이혼 전문가들이나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그냥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아주 쉽고 편안하게 집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서울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그럼 오랫동안 이
상담위원을 하시면서 경험을 엮으신 책인 건가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그 한 부장판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이혼 상담에서 부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네. 자녀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자녀 솔루션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혼 상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혼 상담 위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협의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회 자녀 양육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네. 그 자녀 양육 안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상담을 하려면 상담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좀 무료로 상담도 해주시고 좀 그러시나요? 어떠시나요? 예. 네, 중요한 사안인데요. 맞아요. 예. 제가 그 목회자 가정 살리기를 제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어서요. 네. 목회자분들은 거의 재능 기부로 상담을 진행해 왔어요. 네. 이제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 중에는 이렇게 무료로 상담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분들께는 소정의 네. 상담료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를 통해서 가신 목사님들이 참 많고 네. 그분들이 계속 저희 파스카 상담센터를 기도해주고 있는 걸로 저한테 보답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수많은 이제 커플이 이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거고 사실 그게 현실인데 상담해 보시고 여러 사례들을 이제 책으로 묶으시면서 가장 많은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제가 만난 내담자들을 보면 네. 성격 차이가 가장 많습니다. 성격 차이가요? 네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네. 상대편이 너무 멋져 보이고 네. 아 저게 나의 매력이야 라고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네.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 왔다 가신 것 같아요.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정리를 잘하는 강박적인 성향인데 네. 아내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매일매일 싸우기도 그래요. 하고요. 네. 또 이제 자녀의 그 양육 과정에서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IMF 이후로 경제 갈등으로 인한 그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외도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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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이제 두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 좀 더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또 그 부모님들의 지나친 간섭도 네네. 또 많이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듣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의 사례 중에서는 네. 그 부부는 서로 좋아하는 예. 거예요. 네. 근데 양가의 갈등이 빚어져서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양가 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끼리 떠나서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부부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상담하는 겁니다. 네네.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뭘 많이 싸우냐면 네. 이제 어쨌든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네. 어릴 때 이제 유치원을 보내면 네네. 저는 그냥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아하, 깨끗한 유치원을 보내자. 네. 아내는 그래도 영어를 좀 가르치는 데를 보내고 아하, 싶은 거예요. 네네. 야 이거 갖고 양보가 없으니까 네. 여기는 이게 막 진짜 네. 서로 얼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 예. 뭐 저 같은 문제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아주 교육 흔한 문제. 케이스예요. 흔한 케이스예요. 네네. 다행이다. 저 흔한 케이스였어. 네. 그러니까 이제 표인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키우고 싶으신 거고 네네. 아내분은 보다 지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는 시기부터 갈등은 더 심각해집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학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이라는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그때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던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타협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예. 어느 쪽이 결정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의견이 딱 결정이 돼서 가니까 이제 제 의견이 이제 무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에. 상했어요. 내가 무시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골이 확 생기더라고요. 네. 예. 지나고 보니까 아내 말을 듣길 듣긴 잘하는 잘했는데 하여튼 이런 네.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네네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상담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무시당함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예. 네네. 제가 잘하- 정상인 거죠, 지금? 네, 그럼요. 다행입니다. 아주 오늘. 노멀하십니다. 계속 쓸어내리면서. 네네. 사실 그게 무시한 게 아닐 텐데요. 네네네. 그렇죠. 서로 이제 그런 게 더 사랑하니까 섭섭한 맞아. 마음이 드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럴 때 두 분이 대화를 좀 더 하셨다면 네. 이 남편분의 무시당한 기분들을 아내분이 받아주시고 또 아내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자녀의 그 유치원 문제를 그쪽 방향으로 갔는지도 수용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아마 그래서, 극복하셨으니까 네. 지금까지 저는 잘. 뭐, 네, 어쨌든 제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다 아량으로 품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네, 믿습니다. 근데 네. 사실 예전에는 네.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네. 자식 때문에 무조건 참고 산다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그랬었죠. 사실 요즘에는 좀 그렇게 지내지는 않으시니까 어떨 때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렇게 불행하게 사랑이 막 식은 상태에서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정말 깨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질문이 생각이 많죠. 또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갈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본 바로는 자식 때문에 많은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 안에 음.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사랑 아니면 뭔가 정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상담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선 남편에게 갖고 있는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감정들 충분히 털어내게 해드리면은요. 그래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내가 내 아내에게서 이런 소중한 점을 발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심리적으로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으면 차라리 이혼을 잘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이럴 때 그거 말고 또 왜 정말 감정이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도 있잖아요. 뭐 외도를 했다거나 그게 발생함으로 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네. 아무리 뭐 잘못했다, 뭐 아니다 해도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어쩔 줄 용서를 몰라 빈다고 하시는 한들. 분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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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종결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맞아요. 회복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담실에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에는 엄청 싸워요. 왜냐하면 그럴 외도를 한 그 남편을 만나는 아내는 꼴보기도 싫을 거고 그쵸. 또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네. 거짓말 또 한다 이럴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또 남편이 내가 사실을 말하면 아내가 그걸 믿고 또 믿어주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외도 상담을 오게 되면 처음에는 부부를 같이 만나고요. 다음에는 갈등이 심할 경우에는 따로따로 만납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이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원인을 탐색해 보고요. 네. 아내도 혹시 그 과정에서 내가 남편을 외도로 몰아낸 것은 아닌가라는 거를 발견하게 해서 나중에 다시 부부가 모여서 함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구나. 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네. 예전에는 신혼 부부나 젊은 커플이 이혼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중장년이 좀 많은 추세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혼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네. 그 신혼 초기 네. 결혼을 하고 5년 안팎의 부부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최근에는 그 중장년, 노년층에서도 부부들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남편분들이 아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길어진 시간을 맞아요. 그냥 집에서 이 아내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참견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아내는 자유를 구속받는 것 같고 네. 또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나이인데 남편이 이제 그렇게 간섭하니까 화도 나고 네. 그래서 더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은퇴 후에 이혼하시는 네. 경우가 많이 있는 그쵸,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한참 아이 키우고 아빠 손이 필요할 때는 우리나라 남성분들 많은 분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네. 뒤늦게 그 삼식이라고 네. 표현하시죠? 저도 요새. 그냥 알아요. 예, 아, 삼식. 그쵸. 삼식 새끼 집에서 네, 먹는다고. 그런데 좀 약간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 네. 표현 자체가 네. 여태 일하시다가 그렇죠. 또 그랬는데 그 은퇴를 하고 나면은요. 네. 이 남성들이 불안 지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내가 옆에 있기를 바라고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건데 네.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수영도 하고 놀이도 하고 싶은데 맞아요. 예. 이 남편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싫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 남편이 이제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네. 2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네. 저희 남편이 삼식이는 아니고 영식이에요. 그럼 영식이 어디서 뭐예요? 식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제 네. 스케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남편이 알아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네. 저는 이제 주로 상담실에 있는데 네. 다행인 거는 저희 딸이 이제 외손주들을 출산해서 네. 그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시면서 네, 네. 지내고 계셔서 그러다 보니까 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겪는 그런 어떤 갈등들은 네. 네. 저희에게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은퇴 후에 각각 자기의 일을 찾아서 점심이라도 한 끼 따로 먹는 시간을 가지면 이 시기가 되면 네.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진짜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네. 그 먹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평생 아이들 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또 그 자유롭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네. 네. 아, 이게 생활 패턴이 이게 자꾸 변해가는군요. 옛날에는 네. 이제 쉽게 해서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들이 이렇게 밥 먹으면은 그냥 소파에 길게 누워가지고 틱 해서 그냥 프로야구 보고 막 이러니까 네. 꼴보기 싫어 막 이랬는데 네. 이제 그런 패턴에서 넘어서서 네. 남편들이 자꾸 이제 아내의 영역으로 와서 잔소리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좀 네. 더 심각해지는. 그리고 주말도 이제 길어져가지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이런 게 이제 문제화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네. 이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부부가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네. 과제를 드리기를 과제를. 예. 네, 둘이 여행하기 아니면 카페에 가서 예쁜 잔에다 담긴 차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하기, 예. 네네. 영화 보기 예. 이런 부부의 시간을 갖는 거를 과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두 분은 어떻게 소장님 부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저희는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아침 거의 7시 반부터 네. 이제 나가 성가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의 시간이 없어서요. 네. 또 토요일 날은 또 제가 강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종일하고 끝나면 6시 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중에나 주말에 별로 시간이 없는데 남편이 제가 상담이 끝날 때쯤 되면 상담실로 저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오세요. 예. 완전 외조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서 네. 둘이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며 풀기도 하고요. 네. 가끔은 또 딸이 준비해준 뭐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하고 네. 요즘에 영화도 또 내 사랑이라는 영화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예. 소장님께서는 뭐 바둑으로 따지면 구단이시니까 예, 네. 뭐 얼마나 잘 그런 걸 그때 네. 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준비를 들고요. 이미 두 분 다 준비를 하신 거네요, 미리. 근데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선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부부도 여느 부부와 똑같습니다. 네. 네. 조론이라는 얘기로 제가 이제 오프닝 처음 서두를 꺼냈는데 진짜 어떤 분들은 조론이 뭐야? 그러고 이제 사는 분들도 많지만 네. 조론이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트렌드가 돼가지고 조론하자 뭐 이러고 막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게 유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중년이 되면 네, 뭔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지루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더 이상 좀 신선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서로한테요. 보니까 네네. 예, 갈등도 생기고 또 우리나라 부부들의 특성이 네. 나이가 들면 아내는 아내대로 퍼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라든지 네. 이런 예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내나 남편이 밖에 나가서 보면 다른 여성들은 남성들은 너무 말끔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결혼 생활 계속해도 될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 이혼은 너무 부담스럽고 차라리 조론이라는 걸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남자들 조론하면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고야 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쵸. 예. 네, 조론이라는 말은 2004년도 벌써 한참 됐죠? 네. 그 일본의 유미코라는 작가가 책을 쓰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졸업하자라는 얘기인데 네. 요즘에 그 한 신문사에서 앙케이트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론에 대한 걸 했는데요. 다행인 거는 10명 중에 6명이 조론을 반대한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반대네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조론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조론이 사실은 이혼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론을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이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정이 또 깨질까봐 네. 조론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년 부부들은요, 이 조론이라는 말에 솔깃하다는 거예요. 부부들 남자분들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좀 쉬고 싶다 부부 관계에서 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고요. 뭔가 혼자이고 싶은데 계속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아까 그 표현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을 때 네. 혹시 조론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조론을 행한 분들 보면 이 조론이 이혼만큼 죄책감이 덜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뭔가 조론했어 그러면 결혼 관계는 법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 덜 미안한 거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혼보다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조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심각한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론이 문화화돼 가지고 조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지는데 그 집들이 거의 창문이 없게 짓는다는 거죠. 왜요? 이제 그만큼 자기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해달라는 욕구들이 많고요. 결국은 아니, 따로 자기 떨어져-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쵸. 그걸 소문도- 원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이 오픈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혼자만의 삶 속에서 이제 살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욕구들이 되면서 발생하면서 지금 조론이 우리나라에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밖에 음. 보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조론을 고민하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네. 네, 최근에 이제 그 거의 노인 부부가 오셨어요. 네. 근데 남편분이 하신 말씀이
요새 조론이라는 말도 되게 유행하던데 우리도 그러면 한번 조론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분을 얘기를 듣고. 예,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협의상 이혼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조론의 뜻을 아는지, 네. 그러니까 조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상은 그 의미나 아니면 과정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졸업한다라고만 알고 있어서 예. 우리 사회에서 이 조론의 의미라든지 그것이 사회 현상에 끼치는 영향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혼하고 그냥 법적인 것만 아니고 이혼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이렇게 갈라서는 거잖아요. 네네. 친척까지도.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론은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또 만나서 부부처럼 살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예, 특히 여성들이 네. 좀 자유롭게 지내다가 자유롭게. 주말에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 앙케이트에서 나왔듯이 실제적으로 가정이 붕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론하자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부 사이가 행복한 사람들은 조론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뭐 때문에 조론을 하냐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해결책이 조론이라는 걸로 어찌 보면 회피하는 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 예.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대화를 할 수도 있는 어떤 커플인데 네. 조론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조론 쪽으로 문을 열고 가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네네. 그리고 조론하자고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절감이 들 것 같아요. 반대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예.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아내 쪽에서는 그럼 네. 차라리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죠. 네. 맞아요. 네. 복수하는 거예요. 네. 네네. 수장님께서는 상담 인생 네네.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어요? 계기가.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참 이뻐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울리세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가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제가 맞이다 보니까 서울교대가 목표였어요. 네. 지방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너무 신나게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 저는 인생에 있어서 좌절이 없었어요. 그냥 뭐 재수도 안 하고 대학 갔고 어디서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나하면서 이제 장학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교장까지 되어서 내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학교를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네.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연수를 받다가 무리해서 병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류마티스였어요. 네. 네. 너무 그래서- 열심히 하셨군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 몸으로는 아이들을 체육을 가르칠 수도 없겠고 그리고 제가 물러나는 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만두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때는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셨겠네요. 예, 제 동기들은 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승승장구하는데 저는 혼자 있어야 되고 또 계속 그 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는 발령이 바로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을 다니며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네. 그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금도 약간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얼마나 원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이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저희 교회가 2001년도부터 그 당시에는 상담대학원이 별로 없었는데 그 예심 치유 상담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옮겼는데 그게 좋아서 한번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상담하게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기독교 그 상담학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때는 상담대학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교회가 꽉 찼어요. 네. 상당히 저희들도 이제 그때 신나서 헌신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좌절 속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네. 박 집사는 아직 젊고 유능하니까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는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나가서 공부해야지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됐고요. 그 당시 제 생각은 대학원 졸업하고 그냥 교회 성도님들 상담이나 도와드리지 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석사를 졸업하면 박사를 가게 하시고 네. 또 논문 쓰기 싫었는데 네. 논문 쓰게 계속 교수님들이 재촉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약하잖아요. 저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네. 계속 이제 학위 논문까지 왔고요. 네. 그 과정에서 상담실에서 임상도 하고 또 슈퍼바이저 과정도 거쳐서 총 6년을 거쳤고요. 네. 그러면서 상담실 개업하고 네. 서울가정법원 일도 하고 네. 더욱더 감사한 건 제가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게 저의 천직인 줄 알았는데 네. 더 멋진 성인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네.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세요. 아멘. 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네네. 수많은 깨진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가정의 내밀한 아픔을 보았습니다.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가정의 아름다운 회복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가정. 부부관계의 회복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은 괜찮아지신 건가요? 네네. 너무 놀랍게도 예. 저는 참 행복한 케이스인데요. 그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운동하고 또 제 친구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네. 다른 활동에 지장은 전혀 없고요. 네. 저 그렇게 환자처럼 안 보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그쵸? 네네. 네. 이 스튜디오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건강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남편분께서 그렇게 외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활동을 더 잘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네. 네. 저는 또 남편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데 네. 제가 30대 후반에 이렇게 병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찍 오셨네. 네. 예. 제가 그 일어나지 못했을 때 관절 때문에 저희 남편이 그 제 손발이 되어 주었고요.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함께 붙잡고 울어줬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당신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이 고통을 짊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장로가 되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응원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한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견뎌내 줘서 제가 학위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늘 그림자처럼 저를 도와주고 살림까지도 심지어 해주고 네.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많은 네.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거봐 소장님 남편은 그렇다는데 우리 네. 남편은 또 뭔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참 네. 감사한 우리 남편분을 보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네네. 예. 원래 두 분은 믿음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 남편은 3대째 아, 믿는 네. 가정이고요.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1세대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크리스마스 날 간식 주는 거 네, 네, 그거 네. 먹으러 가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도 한 가지 있었어요. 믿는 가정에 보내주세요. 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내고 봤더니 제가 그때
조금 더 부유한 집으로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어요. 네. 그래서 남편하고 만났고 저희 그 소천하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네.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집에 가진 건 없어. 근데 우리 아들 괜찮다고. 네, 그 말씀 듣고 제가 결혼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드려야 될 다음 질문이요. 예, 혹시 소장님께서는 많은 상담을 이혼 상담을 해주시는데 본인은 이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오히려 갈등이 있는 부부가 더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아 예. 오히려 그 대화가 없고요. 부부가 싸우지 않는 가정은 네. 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네. 저희 부부도 물론 이혼을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도 그랬는지는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는 제가 장로 장립을 이제 나가면서 부부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본인이 장로인데 네. 뭐 한 집에 부부 장로를 만들냐. 그냥 나가지 마라. 네. 그리고 저는 팽팽하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여성 목사님 1호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성 장로가 나와야 목사님을 보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 입장을 팽팽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한 2주가 훅 지나간 거예요. 네. 만날 틈도 없이 둘이 서로 기분 나쁜 채 지나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로 가서 네.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죠. 들어주면서 상담사가 돼야 되겠다 이 순간은 그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괜찮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제 건강을 생각하는데 지금도 권사로서 충분히 교회 헌신하고 있는데 네. 장로직을 맡으면 당신이 더 할 것 같다. 네. 라는 그 걱정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되다 보면 네. 제가 견디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그럴 수 있네요. 네, 남편의 네.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알게 됐고요. 네. 또 이제 남편도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사역을 하고 싶은 그 준비된 마음이 있다라는 제 믿음을 보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네. 감격적인 거는 이제 사진에도 제가 올릴 생각인데 장립을 하는 날 저희 남편이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다가오더니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요. 박효순 장로 축하해 네. 그렇게 말해줬어요. 네. 네, 그 축하가 저에게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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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네. 예, 정말 부부가 뭔지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이 또 뭔지 그런 네.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네. 계획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 땅의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그 크리스찬 가정이나 목사님들 가정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지금처럼만 건강을 주셔서 네. 제가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네. 또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으니 또 임직자로서 충분히 저희 교회를 살리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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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한 가지 더. 조론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네.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네. 둘이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조론은요. 우선 공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취지에서도 어긋나는 거고요.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론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 조론에 쏟는 에너지만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조론으로 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한 몸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이 네네.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지금 세속에서 조론이라는 말이 너무 인위적으로 그 소중한 가정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맞아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크리스찬 가정을 더 잘 지켜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두 가지를 다짐했는데요. 한 가지는 나중에 나는 삼식이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굳은 다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사랑해서 더 서운한 걸 많이 느끼는 게 부부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이 키우느라고 아이한테만 집중해서 또 정작 가장 소중한 부부 사이는 좀 소원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부부관계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